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정신없는 일이 있어서 업로드를 자주 하지 못했었는데, 그새 또 중요한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워낙에 중요한 소식이라 제가 약간 뒷북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4월 1일자 기사인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인데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루 이틀만 늦어도 왠지 뒷북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가 뭐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투자해놓고 오르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기업 분석을 하면서 정말 훌륭하게 투자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왜 마이크론의 실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반도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자, 먼저 메모리 반도체부터 볼까요? 메모리 반도체에는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랫입니다. D램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만 기억을 하는 반도체고요.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차단돼도 기억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단순히 저장하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비메모리 반도체를 볼까요? 참고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가 CPU, 그리고 GPU, 모바일 AP입니다. 뭐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세 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데이터를 계산하고 연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심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설계하기도 훨씬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시장 자체도 몇 배가 더 큽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킹왕짱은 3개의 업체를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킹왕짱 기업은 인텔, 엔비디아, AMD 이렇게 3개의 기업이 국내에서는 꽤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일단 들겠습니다. 인텔이야 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니까 당연히 킹왕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와 AMD는 인텔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킹왕짱으로 넣은 것은 국내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잘 알려진 이 세 기업을 일단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미국 기업이죠. 실제로 비메모리 반도체 상위권에 있는 대다수의 기업은 거의 다 미국 기업입니다. 반도체 세계 최고는 삼성전자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보다 인텔이 더 위에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반도체로 가장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이 바로 인텔이었고요. 삼성전자는 매출 2위, 영업이익 3위였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주제니까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D램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3사가 합쳐서 전 세계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 기업이 다 해먹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D램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고로 슈퍼사이클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을 뭐 호황기라고도 하고 초호황기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 D램 점유율에 답이 있습니다.
세 기업이 합쳐서 95%를 점유하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더 빠른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에도 크게 반영이 됩니다. 자, 물론 요즘에는 워낙에 투자자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선반영되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요, 거의 1년에서 2년까지도 선반영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상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올해 초부터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제가 추측컨대 이것은 아마도 작년에 이미 D램 슈퍼사이클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슈퍼사이클이 올해부터 올 것을 알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실제로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지금에는 이미 단물이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털고 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주 적게 잡아도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 이상도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줬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3.5%, SK하이닉스가 30.1%, 마이크론이 21%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20년 2분기 기준입니다. 이번엔 낸드 플래시를 한번 볼까요? 낸드 플래시도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전자가 역시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32.9%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1.6%로 4위, 마이크론이 11.2%로 5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인텔의 8.6% 점유율은 SK하이닉스와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인텔과 합산한 약 20.2%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는 키옥시아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가 잘 나가면 분명히 SK하이닉스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옥시아 점유율이 무려 19.5%로 세계 2위를 하고 있으니까 낸드 플래시에서 SK하이닉스의 파워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에서도 세계 2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론이 D램에서는 세계 3위, 낸드 플래시에서는 세계 5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강자입니다. 거의 세계 탑 클래스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시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 12시 17분쯤에 캡처를 해봤는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 미국 증시가 끝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자들의 관계를 알고 나시면 투자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어느 정도 예측하는 재미도 있고요. 물론 빗나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빗나가더라도 내가 예측하고 또 분석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도체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